안녕하세요. 바노바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아마 안면윤곽 수술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또 많이 시행하는 수술이 아마 사각턱 축소술일 텐데요. 사각턱 축소술은 측면에서 보이는 이 각진 부분의 턱을 부드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된 수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각턱 수술이라고 해서 이 각진 부분만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턱선 전체의 변화를 만드는 데까지 수술의 기술력이 향상되어서 이제는 각을 없앤다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좀 슬림한, 좀 갸름한 얼굴을 만들기 위한 수술이 바로 사각턱 축소술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면 효과를 보기가 좋은가요? 기본적으로는 얼굴이 좀 넓은 사람들, 눈, 코, 입에 비해서 여백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귀 아래쪽으로 턱선이 많이 내려와서 꺾어지는 각진 부분이 좀 도드라진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수술입니다. 사각턱 축소술은 턱뼈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수술법이 좀 나뉘어지고요. 턱뼈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교정을 하냐에 따라서 또 수술법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턱뼈만을 다룰 건지 턱뼈를 감싸고 있는 소프트 티슈, 근육과 지방층까지 우리가 해결할 건지에 따라서 수술법이 나눠지게 되죠. 먼저 접근 방법을 본다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역시 입 안쪽, 구강 내 접근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외부에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실제로 골격의 모양을 직접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정밀도와 완성도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반면에 입안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 밑에 사각턱 뒤쪽에서 피부 절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 수술의 장점은 입안 절개를 통해서 턱뼈 전체를 오픈한 다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귀 밑에 작은 구멍만을 통해서 수술할 부위를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붓기가 적고 회복 기간이 좀 짧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변화의 폭을 크게 만들기가 좀 어렵고 귀 뒤 접근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귀뒤 사각턱 수술도 수술하는 선생님들의 기술적 완성도에 따라서 흉터의 크기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수술의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의 귀뒤 사각턱 수술은 흉터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턱뼈의 어느 부분을 수술할 건가에 따라서 수술법이 조금 나뉘어지는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사각턱 수술이 귀 밑에 각진, 귀 밑각 부분을 주로 타겟팅해서 개선하기 위한 수술법이라면 그 다음 발전된 수술은 긴 곡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귀 뒤에서부터 앞쪽 턱 끝까지 전체를 턱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수술해주는 방식으로 발달됐기 때문에 앞쪽은 넓지 않은데 뒤만 각해진 사람들은 귀 밑 사각턱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고요. 이 전체의 변화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긴 곡선 절제술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 밑 사각턱 수술 같은 경우는 각도의 변화를 후방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이 잘려진 부분과 안 잘려진 부분 사이에 경계가 되는 각이 남기가 쉽겠죠. 반면 긴 곡선 절제술은 절제의 범위를 좀 더 길게 연장을 해서 앞쪽까지 이어져 가기 때문에 2차 각 발생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수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턱뼈만을 수술하는 방식이 있겠죠. 긴 곡선 절제술이건 귀 밑 사각턱 수술이건 턱선을 바꾸기 위한 턱의 아랫부분을 절제하는 수술과 두 번째는 뼈의 요 바깥쪽에 요 뼈의 두께를 줄여주는 피실절골술, 이 두 가지가 이제 뼈를 수술하는 방식이고요. 턱의 폭을 볼 때는 항상 목과 광대, 두상을 같이 비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목이 좀 넓어서, 목이 좀 굵어서 턱을 유난히 좁힐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은 피실절골술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피실절골의 필요는 그 사람의 골격의 발달된 정도와 발달된 특징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턱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목이라든지 광대, 두상의 크기가 피실절골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턱뼈를 덮고 있는 저작근을 축소한다거나 뺨에 있는 볼살에 해당하는 심부 지방층을 줄여주는 수술까지 이제 합쳐진다면 올 포 원 수술, 이 전체 네 가지를 다 수술하는 그런 수술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술법이 나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발달에 의해서도 차츰차츰 수술법이 개발되고 발전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자의 골격과 턱뼈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법이 세분화된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뼈를 많이 잘라서 효과를 보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뼈의 입체감은요, 이 폭과 이 앞뒤 길이의 비율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폭이 좁을수록 입체적일 수밖에 없고요. 앞뒤 길이가 길수록 입체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각턱 수술을 할 때 귀밑각을 너무 줄여버리게 되면 턱 끝에서 귀밑각까지의 거리가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얼굴이 좀 납작한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입체적이라는 느낌도 잘 안 들고, 작아졌다는 느낌도 잘 안 들고, 측면에서 봤을 때 턱선이 가파르게 떨어질 때 어색한 느낌도 들고, 이런 게 이제 턱뼈를 많이 자를 때 생기는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턱뼈를 과도하게 절제한다고 해서 절대로 얼굴이 더 작아지거나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적당한 볼륨을 줄여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입체감을 잘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의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완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각턱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얼굴이 상대적으로 조금 넓게 느껴져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각턱 축소술은 이러한 분들 위해서 오랜 기간 발전하고 연구되어 온 수술법이고요. 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거나 이 수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본인 혼자 내리시는 것보다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수술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